네, 오늘은 이제 뭐 일주일에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서 그동안에 굉장히 강력한 그 심리적 저항선 세 번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2,500선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큰 변화의 어떤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그 미국의 그 물가나 고용 이런 지표들이 서서히 둔화가 되면서 이번 CPI 지표는 뭐 5%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속에 긴축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장세는 이제 견조한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는 결국 그 경기 흐름이라든지 긴축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주 말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 하반기의 반도체 가격 회복과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지난 주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300조 원에 대한 투자 중심,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인 장비 종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소재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 잠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DB하이텍인데요.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이 DB하이텍은 이 돌파가 된 이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있습니다. 멈춰서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에코프로가 지금 상한가 근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뭐 비이성적인 과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 과열 상황 속에서 자금이 한쪽에 쏠려가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1,300 종목 정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2차 전지 쪽으로만 자금이 많이 쏠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금 조정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지금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관련해서 이 강성부 펀드가 한 1,200억 정도를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난 주말에 밝혔는데 어쨌든 M&A가 한번 붙으면 또 점입 가격으로 되는 거고 시세가 나기 전에 잠깐 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를 제가 봤더니 대략 888포인트 정도 근처가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지나게 되는데 그 정도 자리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토대로 해서 아마 이번 파동이 대시세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첫 번째 왼쪽 고점 자리 정도 언저리를 코스닥 지수는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수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속도가 좀 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도주상에서도 뭔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고 안 올랐던 종목 중에서 새로 종목 발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저는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텍은 뭐 그 중에도 가장 핫한 그런 이슈인 M&A 테마가 붙어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키워드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 메가 트렌드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계속해서 홀딩업 수익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제 편입할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46,4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하나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냐면 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의 그 소재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흐름이고 보시면 뭐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좋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이 앞으로 많이 갑니다. 반도체 경기가 좀 나쁠 때도 작년 올해 뭐 상반기 안 좋은데 이 종목 보시면은 지난해 실적이 이제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 900억 정도 기록하면서 거의 30% 정도 전후에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도 뭐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종목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대략 한 20%대 상승으로 갈 수 있고요. 항상
항상 그 주도주는 조정이 업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얕은 종목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난해 반도체 별 경기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그 견조한 그런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 경기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감산 이후에 반도체 가격 회복과 또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제대로 된 상승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트를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뚫렸어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단이 어림이 한 7만 원 정도 언저리가 보이거든요. 지금 4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뭐 2차 전지도 좋지만 또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업황이 전환되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렸고요. 제 포트 중에 있던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은근히 이제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 낮고 탄탄한 펀더멘털 보유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 시세를 냅니다. 보시다시피 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그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또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우주 돌파가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정도로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연초부터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사실상 뭐 테마주의고 밸류가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들이 뭐 실적도 좋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 고평가되는 영역으로 과한 상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과거에서 제가 보면은 턴어라운드가 되기 직전까지의 어떤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하고 경기가 턴어라운드 확실해진 그런 긴축이 끝나든지 경기 사이클을 돌 때 그런 주도주의 흐름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소위 잡주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이런 그 소위 실적이 안 받쳐주는 테마주 쪽으로 많이 갔다면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되고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들에서도 경기 호조와 함께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하나머티리얼즈도 자리가 딱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진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자료는 뭐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감산, 이것은 결국은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수량이 주문 수량이 늘어나서 올라오는 경우는 좀 한참 지나서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 가격부터 먼저 반등을 해요. 근데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기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벌써 바닥을 치고 상당 부분의 시세를 대략 뭐 무릎 영역 내지는 뭐 허리 못 미치는 레벨까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산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반도체 주가의 어떤 상승은 트렌드적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나빠지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턴어라운드의 그런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봐서 25년 만에 감산이라고 해요. 25년이면은 그 저희 IMF 때 사실 당시에 이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 다 뭐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IMF 이후에 처음으로 감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결국은 이것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나 어떤 그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의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자료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네. 쇼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감산 한마디에 이제 반도체 종목을 땡겼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은 좀 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오늘에 약간 이제 네.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반도체가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지
그것 좀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말씀 참 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은 지수를 잠깐 말씀을 좀 제가 웬만하면 지수를 얘기를 안 하는데 지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스피 자체는 뭐 상승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2,650 정도까지는 뭐 올해 안에 간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주가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닥 지수가 이제 30% 이상 올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25% 지수가 올랐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그 차트 잠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바닥을 치고 이게 오르는 것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제가 지난 주말 시황에서도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888포인트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파동은 이제 대사이클 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제대로 한 2년, 3년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에 따른 이제 릴리프 랠리라고 해서 안도랠리성 상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 긴축이 중단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고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치게 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또 주도주가 변했듯이 이 상승을 주도했던 그 주도 섹터가 주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코스닥 지수가 더 오른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935포인트 정도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9월달 고점을 여기 본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2차 전지 섹터들은 사실 제가 쇠고랑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를 만큼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도로 가야 되고 지수를 받쳐줄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다. 요즘 참고해서 어쨌든 주도주 교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치는 하나 머티리얼에서 5만 원, 2차 목표치는 7만 원, 손절은 4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